일단 우리가 오늘 이 57.2조 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업이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실적 진짜 잘 나왔다고 하는데 요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맞아요. 마이너스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1.6% 7% 그죠?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식을 팔기만 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는데 환차손입니다. 환차손. 지금 1,510원 위에 환율이 돼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맞습니다. 자, 국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환전을 하죠. 근데 환전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 후에 돈이 들어오는 결제 주기가 D 플러스 2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래일 후에 돈이 들어오고 다시 환전해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1,51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쉽게 우리나라 돈가치가 무엇이죠? 극심하게 내려와 있는 거죠.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국장에 투자하려고 들어왔다가 환율 변동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순매수 포지션을 크게 잡았다가는 환차손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안 하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은 어떤 포션을 구축했죠? 선물 매수.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선물 매수 포션을 갖춘다. 결국 뭡니까?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삼성전자를 실제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선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보유한 거나 다름없는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큰 몸집이 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를 한 번에 들어올리지 않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바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맞아요. 이 변동폭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오늘 실적 발표라는 부분이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거나 아니면 환율에 대한 이 급격한 변동성,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같이 팔았을까? 아니죠. 주가도 분명 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맞아요. 매도하게끔 끌어올리면서 분명 매수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고 왜 여기를 뚫어내지 못했을까? 아직 시장의 리스크가 완벽하게 맞아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란 전쟁권 나왔을 때의 하락,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의 기대감에 대한 상승, 하락, 기대감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않았던 부분은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는데 악재가 있어서 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아서가 아니에요. 무엇이다? 아직까지 시장의 환율에 대한 리스크와 이란과 미국의 전쟁 관련된 이슈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은 것뿐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먼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주식타짜 훈련소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인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방향성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영상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댓글로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실적보다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간대는 우리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상치보다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했던 것은 아직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이 아직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보유한 거나 다름없게끔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뭐죠? 수익을 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이 먼저 선자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병행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증거금이란 게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선물이란 거예요. 증거금. 즉 파생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 증거금을 꽤나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외국인들인데 이들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요런 부분들 왔을 때는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죠? 유지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요렇게 약간의 좀 이벤트가 있다. 뭐 미국 이제 또 뭐 지상군 투입했다. 막 이런 날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는 일정 부분의 전략을 구사해 보자 했어요. 어떤 전략을 구사해 보자 했죠? 여러분들 자, 전략을 좀 쪼개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삼성전자는 어차피 시간 지나게 되면 요 부분은 100% 뚫어낸다. 100% 뚫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 그냥 단순히 무엇이다? 본전 게임. 본전 게임을 하는 게 아닌 바로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을 늘리진 않고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전략을 딱 두 가지로 제가 표현해 드렸죠. 이때의 전략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여러분들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를 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신 분들 있을까요, 인생 선배님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때 전략으로 뭘 구사해 드렸죠? 구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통신 관련된 종목을 건드려야 된다 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대한광통신, 통신 관련주, 즉 삼성전자는 과거에 5G 사업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주들을 제가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죠. 오늘은 좀 조정 나왔죠. 분명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맞아요. 저점 대비해서 다 2배씩 올랐죠.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제자 영상, 그제자 영상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 즉 여기까지에 대한 방향성은 무조건 상승에 베팅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까지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알파적으로. 소부장 관련주. 소부장이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즉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인 바로 무엇이죠? 반도체 사업부의 히든 종목들을 우리가 좀 편입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대표적으로 드렸던 게 뭐예요? 그쵸. 바로 네페스. 자, 볼게요. 오늘 주가 볼게요. 네페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정확히 우리는 방향성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 내용 중에서 실적 부분, 가장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이 뭐죠? 증가됨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 요런 건 나중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올 때 무조건 신고가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했죠. 실제로 신고가 이렇게 기록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처럼 뭐 공매도를 치든가 아니면 파생 상품을 이용하든가 요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외국인들 지금 잠깐 영상을 제작하는 사이에 이 선물 매수 행위를 줄여버렸죠. 1900계약 보유하고 있다가 121계약으로 줄여버렸죠. 이거 무슨 뜻일까?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19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는 것보다는 슬로우하게 일단 맞아요.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다. 즉, 한 방향으로 위로 여기서 솟구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구나. 이걸 힌트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실적 나온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체크해드렸던 자료들 보게 되면 네페스라는 종목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에선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이런 박스권을 그을 때 뭐 단타 친다? 요것보다는 보유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겠죠. 왜? 아니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호실적에서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낸드 프레시, 파운드리, 팹리스, 메모리, 비메모리 전부 다 어떤 업종이 있어요. 반도체도. 섹터 내에서
어떤 게 네페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인가? 왜? 삼성전자 호실적 나왔잖아요. 그럼 소부장 관련주들은 실적이 뭐죠?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왜? 삼성전자로부터 무엇이다? 수주를 받는 것이 바로 소재, 부품,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 종목은 여러분들께 항상 이 주간 단위의 전략을 통해서 때로는 맞아요. 통신 관련주를 우리가 편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께 반도체 맞아요. 이 소부장 관련 중에 네페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등의 무게를 두면서 요 종목도 편입해 보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삼성전자 오늘 호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세, 어떠한 사업 부분이 오히려 맞아요.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이끌었는가 요걸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 자료집 제가 하나 첨부해 놨거든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2월 27일자의 영상을 통해서도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식타짜 훈련소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번 주까지 바로 요때였죠. 요때까지는 소부장 관련주를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첨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통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봐야 될 타이밍에서 RFHIC 대한강통신을 우리가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주간 단위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남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이 일단 여기서 솟구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통신.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분인 통신 쪽을 우리가 건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들을 움직이는 시즌에는 제가 여러분께 자료집을 첨부해 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네페스라는 종목을 맞아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투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료 드렸던 요 부분 아직 맞아요. 못 받으신 분들 있을까요? 자,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도 이끌고요. 바이오 사업부도 이끕니다. 왜 삼성바이오로스의 최대 주주니까. 로봇 사업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 사업부도 이끌죠. 6G 관련된 부분에서도 맞아요. 이 사업부를 이끕니다만 저는 일단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부분의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히든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를 편입했어요. 한 네페스처럼 맞아요. 이제 삼성전자에 돈이 몰려 들어왔던 즉 실적 발표를 기대했던 요 수급들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돈들은 다시 한번 더 반도체 소부장 밸류 체인으로 돈이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도 이 자료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로 타이밍 한번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4410-2561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숫자 3번 또는요. 삼성이라고 해서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 부분의 밸류 체인이라는 부분을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첨부해 놓은 자료는요. 여러분도 분명히 두 종목, 히든 종목을 첨부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입하시게 되면 최소 못해도 네페스처럼요. 글쎄 한 7-80%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첨부해 드리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과거부터. 삼성전자의 방향성 자체가 실제로 시장의 어떠한 맞아요 변동성, 이런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아닌 무엇을 한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사업부, 그 업종을 우리가 추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저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이 4시, 오전 8시부터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 있는 저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라이브 진행할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용어 정리 하나 더 해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바로 이 증권회사의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프랍 트레이더들. 자, 이들을 제가 점검을 해드렸던 이유는 뭐였죠?
결국은 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라. 결국 뭡니까? 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이 날짜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실적 발표 나면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요 부분 여러분 금융투자는 누구라고요? 증권회사의 고유자산을 운용하고 나서 그 돈 내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바로 맞아요. 이렇게 분배받는 트레이더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불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를 통해서 장중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입니다.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금융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떠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매도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장 끝나서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를 확인하시죠. 꼭 이거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혜택 꼭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한번 매일 제가 이 부분은 점검해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4월 7일. 자, 뭡니까? 역시나 맞아요. 180만 주를 장전에 체결하겠다. 그리고 체결 수량은 180만 주, 체결 가격은 19만 5,374원으로 끝났습니다. 현재의 평단가와 거의 비슷하죠. 오늘에 대한 가격에 사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치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장전에 이게 자사주 체결하기 위해서 180만 주를 사겠다라고 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게 오전에 많은 물량이 체결되는가 아니면 오후에 많은 물량을 체결하는가에 따라서도 이 삼성전자 자사주 체결하는 부분이 실제로 주가의 뭐죠? 상승 또는 하락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왜죠? 오전에 많이 체결되게 되면 종가 관리가 안 되죠. 그럼 오후에 많이 체결되면 될 거면 어떻게 돼요?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꽉 차온 양봉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장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도 장전 그리고 장 끝났을 때 장중에도 자사주 체결 몇 주 되고 있어요. 정확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 그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010-4410-2561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이것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실적 발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긴 했지만 요 부분을 화끈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조정을 마이너스권 보시게 되면 분봉 차트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외국인들 입장에 딱 하나지. 뭐죠? 맞아요. 요 선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현금화를 시킨다. 이들은 또 이 돈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절대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든 국장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차손해에 대한 부분에 무엇이다? 맞아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은 당분간 앞으로도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 활동을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지분을 매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오늘 재밌게 좀 봤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48.4%로 리먼 제외 시 최저 수준이다.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 뭡니까? 2013년에서 14년으로 지나가는 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가장 낮았던 데입니다. 그러면 12년, 13년도의 주가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올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이 리먼 사태 이후로 가장 최저점에 와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신고가를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재가 있어서 또는 오늘 기대했던 실적보다 잘 안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DS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한타증권부터 시작해서 전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45조 KRX 원을 장우 시간외 시장이 죄송합니다. 개시되었습니다. 자, 예측했는데 이 메리츠증권만 54조를 예측했죠. 요것보다 더 잘 나왔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시장에서 보는 실적보다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다만 요 부분을 뚫어내지 않고 여기서 딱 부딪혔던 부분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첫 번째. 시장의 뭐죠? 리스크 요인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사라지게 되면 환율은 1,510원대에서 1,450원대, 60원대로 딱 내려와 있을 때예요. 그때는 외국인들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는 구간대에서 여기 위를 바라보면서 배팅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보시고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왜 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분명 오늘은 위에서 차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누가? 외국인들. 그죠? 여길 뚫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즉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소부장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으니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하나씩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만이 대형주지 않습니까?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반도체 부분의 밸류체인, 나머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 부분의 밸류체인 제가 첨부에는 한 두 종목 첨부해 놨으니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여러분들 꼭 활용해봐서 수익 내는데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010-4410-2561 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교수였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나와서 왜 이거 못 오른 겁니까? 좋게 나왔다. 근데 왜 못 오르는 겁니까? 뭐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왜? 여기를 뚫어내는 사건이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일정 부분 이때 요때와 같은 어떤 환경이 나와야만 이 위치로 이 딱 올라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되게 되면 뭐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 사상 신고가 가는 기준에 해당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주를 다루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단기적인 수익률에 쫓아가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보세요. 짧은 호흡으로 보게 되면 이거 여러분 절대 이거 버틸 수 없어요. 아시죠?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